누군가는 말합니다. 인생의 전환점은 젊은 시절에만 찾아온다고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금 특별합니다. 72세의 평범한 어르신이 맞이한 변화. 단 한 번의 작은 선택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여정이죠.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나이가 들면 뭘 해도 늦었다고요? 이미 인생의 막이 내려갔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분에게도 매일이 그저 비슷하게 흘러가던 시간이었죠. 하지만 어느 날 작은 계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지만 모두 실화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김영수 씨는 올해 72세입니다. 40년을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셨죠. 정년 퇴직 후 벌써 7년째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십니다. 신문을 펼쳐보시고요. 점심 후엔 TV를 켜놓으십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를 보다가 시간이 흘러갑니다. 저녁이 되면 동네를 한 바퀴 도십니다. 늘 같은 코스예요. 공원을 지나 슈퍼 앞을 지나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사실 특별할 것도 없었죠. 김영수 씨에겐 함께 시간을 보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매주 모여 화투도 치고 막걸리도 한잔하던 분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둘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요. 누구는 당뇨 때문에 입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부고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은 점점 줄어들었죠. 김영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죠. 전화는 가끔 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밥은 잘 드세요? 그런 말들 뿐입니다. 김영수 씨는 괜찮다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몸은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인생의 무대에서 막이 내려간 것만 같았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 그게 노년의 전부라고 여겼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건 두려운 일이니까요. 익숙한 일상이 편하니까요. 변화는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2세의 노인에게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매일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거라고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우편함에서 한 장의 전단지를 발견했죠. 주민센터에서 무료 강연을 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 후반기에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전. 김영수 씨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봤자 뻔한 얘기 아닐까? 그래도 할 일이 없으니 가볼까?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강당엔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죠. 강연이 시작됐습니다. 강연자는 60대 후반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죠. 80세에 세계 여행을 떠난 할머니 이야기였습니다. 평생 집에만 있던 분이 배낭을 메고 유럽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처음엔 무서웠대요. 비행기도 처음 타봤고요. 영어도 한마디 못했답니다. 그런데 가보니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친절했고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아름다웠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75세에 작은 카페를 차린 할아버지 얘기였죠. 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커피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달라졌다고 합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대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답니다. 김영수 씨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가능할까? 내게도 가능할까? 작은 불씨가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강연자가 한 가지 제안을 했죠.
다음 주부터 노인 IT 교육 과정을 연다는 겁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무료 과정이고요. 신청하고 싶은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망설였습니다. 내 나이에 무슨 컴퓨터냐? 평생 만져본 적도 없는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고개를 젓고 있었죠. 나이 들어서 공부가 되겠어? 어려울 거야. 그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김영수 씨도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죠. 80세에 여행을 간 할머니, 75세에 카페를 연 할아버지. 그분들도 처음엔 무서웠을 겁니다. 하지만 시작했죠. 김영수 씨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신청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름을 적고 연락처를 적었습니다. 제출함에 신청서를 넣었죠.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단 한 번의 작은 선택. 평생 피해왔던 낯선 세계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죠. 첫 수업날이 다가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당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 가야죠. 교육장에 들어서니 노트북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컴퓨터를 켜라고 했죠. 김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옆자리를 슬쩍 봤습니다. 젊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학생처럼 보였죠. 자원봉사로 온 보조 강사였습니다. 청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친절하게 알려줬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맙다고 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제 마우스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마우스라는 게 생쥐처럼 생긴 물건이더군요.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습니다. 청년이 또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이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김영수 씨는 조심스럽게 따라했습니다. 클릭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에 뭔가 떴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어려웠습니다. 이메일 주소를 만드는 것부터 막혔죠. 아이디가 뭔지, 비밀번호는 또 뭔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청년 자원봉사자도 옆에서 도와줬죠. 1시간쯤 지나자 조금씩 감이 왔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영수 씨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죠. 뭔가 새로운 걸 배웠다는 느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다음 주 수업도 갔습니다. 그 다음 주도 갔죠.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이메일을 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에 있는 아들에게 메일을 보냈죠. 아들이 깜짝 놀라며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메일을 보내시다니요. 김영수 씨는 뿌듯했습니다. 화상통화도 배웠습니다. 손주들 얼굴을 화면으로 봤습니다. 손주가 말했죠. 할아버지 멋있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제안했습니다. 블로그라는 걸 만들어 보는 건 어떠냐고요. 일기처럼 글을 쓰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글을 쓸 수 있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보기로 했죠. 처음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았다. 공원에 꽃이 폈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글 잘 읽었습니다. 따뜻한 글이네요. 저도 용기가 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격려의 말을 남겼죠. 김영수 씨는 놀랐습니다. 내 글을 누군가 읽는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더 열심히 글을 썼습니다.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씩 풀어놓았죠. 젊은 시절 이야기도 썼습니다. 퇴직 후의 공허함도 솔직하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설렘도요. 댓글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저희 아버지께도 보여드릴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네요. 김영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아직 세상과 연결돼 있구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는구나. 이건 단순히 컴퓨터를 배우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다시 이어지는 경험이었죠. 블로그 방문자 수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하루 10명 정도였죠. 그런데 한 달 뒤엔 100명이 넘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매일 아침 블로그를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또 누가 댓글을 남겼을까? 그런 기대감이 생겼죠. 어느 날 특별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지역 신문사 기자라는 분이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했죠. 72세에 컴퓨터를 배워 블로그를 운영한다는 게 화제라는 겁니다. 김영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인터뷰를 할 만한 사람인가? 그래도 거절할 이유는 없었죠. 일주일 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들고 왔더군요. 김영수 씨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왜 컴퓨터를 배우기로 했는지, 처음엔 어떻게 느꼈는지, 지금은 무엇이 달라졌는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기사가 나갔습니다. 제목이 인상적이었죠. 72세 김영수 씨의 디지털 도전기. 사진도 실렸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은 김영수 씨의 모습이었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 만에 1000명을 넘었습니다. 댓글도 쏟아졌죠. 감동받았습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권해봐야겠어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네요. 김영수 씨는 벅찼습니다. 이런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같은 교육을 받던 다른 어르신들이 연락을 해왔죠. 우리도 블로그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요. 물론이죠. 김영수 씨는 기꺼이 나섰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실버 디지털 클럽. 처음엔 5명으로 시작했죠. 매주 모여서 서로 배운 걸 나눴습니다. 누구는 사진 올리는 법을 알려줬고요. 누구는 동영상 보는 법을 가르쳐줬습니다. 김영수 씨는 글쓰기 노하우를 공유했죠. 모임은 점점 커졌습니다. 2달 뒤엔 회원이 20명이 됐습니다. 모두 60대에서 80대 어르신들이었죠. 다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한다는 게 좋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분위기. 김영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됐죠. 오늘은 뭘 배울까? 블로그엔 무슨 글을 쓸까? 모임에선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생각만 해도 설렜습니다. 어느 날 한 회원이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달라졌어요.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졌는데요. 이제는 매일이 즐겁습니다. 김영수 씨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더 이상 쓸모없는 노인이 아니구나. 경험을 나누는 멘토가 된 거였죠. 세상과 다시 연결됐을 뿐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주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김영수 씨는 감사했습니다. 그때 신청서를 냈던 자신에게요. 3년이 흘렀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제 76세가 됐습니다. 블로그 구독자는 1만 명을 넘었죠. 실버 디지털 클럽은 지역 명물이 됐습니다. 회원이 5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러 왔죠. 김영수 씨는 이제 강연도 다닙니다. 노인복지관에서 초청이 오더군요. 어떻게 변화를 시작했는지 이야기해달라고요. 처음엔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강연을 하나 싶었죠. 하지만 해보니 괜찮았습니다. 청중들이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질문도 많았고요. 저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김영수 씨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늦은 건 없습니다. 저도 72세에 시작했으니까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이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책이라니. 평생 책을 읽기만 했지 쓸 줄은 몰랐죠. 하지만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블로그에 쓴 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걸 정리하고 다듬으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6개월 동안 원고를 썼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출판사 편집자가 도와줬습니다. 실버 디지털 클럽 회원들도 응원해줬고요. 드디어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지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아직 시작일 수 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었습니다. 72세에 컴퓨터를 배운 이야기, 블로그를 시작한 이야기, 사람들과 다시 연결된 이야기, 그리고 인생이 달라진 이야기. 책은 예상보다 많이 팔렸습니다. 서점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됐죠. 독자들의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눈물나게 감동적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읽고 용기를 얻으셨어요. 나도 다시 시작해봐야겠어요. 김영수 씨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TV만 보던 사람이었는데요. 이제는 작가가 됐습니다. 지역사회의 롤모델이 됐죠. 신문에 몇 번이나 더 소개됐습니다.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노년의 희망이라고 불렸죠. 하지만 김영수 씨는 겸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이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언제가 가장 행복해요? 김영수 씨는 웃으며 답했죠. 지금이 가장 행복하단다. 손주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할아버지 나이가 많잖아요. 김영수 씨가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행복할 수 있단다. 새로운 걸 배우고 나누는 게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지. 할아버지는 지금이 전성기란다. 손주가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김영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3년 전 그날,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냈던 그 순간, 그때 만약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지금도 TV만 보며 살고 있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았겠죠. 하지만 단 한 번의 선택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작은 용기가 기적을 만들었죠. 김영수 씨는 이제 확신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고요. 중요한 건 마음이라고요. 시작하려는 용기라고요. 오늘도 김영수 씨는 노트북을 엽니다. 블로그에 새 글을 씁니다. 실버 디지털 클럽 회원들과 메시지를 나눕니다. 다음 주 강연 자료를 준비하죠. 바쁘지만 행복합니다. 충만합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참 신기합니다. 언제든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나이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닫습니다. 전환점은 젊은 시절에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요. 72세에도 올 수 있습니다. 82세에도 가능하죠. 중요한 건 그 순간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김영수 씨의 기적은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신청서 한 장을 냈을 뿐이죠. 컴퓨터 수업을 들어보겠다고 결심했을 뿐입니다. 그 작은 선택이 인생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더 이상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없다고 여기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영수 씨가 증명했죠. 72세도 늦지 않았다고요. 오늘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